무슨 뭐 나는 김밥 축제는 가고 싶은데 야 쌤이 좋아하는 가수들이 좀 오더라고. 그 스탠딩 에그 압니까 여러분? 스탠딩 에그, 스탠딩 에그도 오고 조지도 오고. 근데 조지라는 가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이 최근 앨범이 김밥이었거든. 김천은 감다살입니다. 아주 김밥 관련됐다 싶으면은 갖다 불러가지고 아주 감이 좋아요. 한 번도 안 가봤어 너네? 작년에도? 작년부터 했잖아 김밥 축제. 작년에는 김천에 안 있었어가지고 못 갔고 올해는 이제 있는데 수업이 있어서 못 가. 한번 가보고는 싶습니다 뭔가 김밥 축제. 평일에도 좀 해주지. 난 주말에 바쁜데. 근데 평일에 하면 사람이 안 오겠죠. 갑자기 재난 문자로 가보네. 김밥 축제 때문에 교수님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모이길래. 아 근데 쌤 타지 친구들도 얘기 엄청 하더라고. 그 김밥 축제 그거 어떠냐고. 나는 더 이상 설명해 줄 수 없어. 걔네가 더 잘 알아. 난 김밥 축제가 오늘인지도 몰랐어. 그냥 그 부곡동 출근했는데 부곡동 그 김고 앞에 막 줄을 쫙 서 있는 거야. 버스. 그래서 저거 뭐지? 이거는 김고 뭐 하나 했는데 그냥 김밥 축제 셔틀버스 줄이었고 그 정도인가 싶습니다. 근데 타지 친구들이 많이 왔더라. 김밥 축제 구경하러. 그래서 그렇지 오지 마라. 오면 좋지. 또 경제적으로 이 순환이 되는 거니까요. 내가 못 가서 부러운 것 같습니다. 이어서 봅시다. 작품 정리할게. 그래서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것이라는 웹툰은 성찰적이고 경험적이라고 했어.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계속 의인법만 본 것 같기도 하거든. 그지? 막 사람 막 동물로 비유해서. 근데 경험적인 게 얘들아 언제 나왔지? 맨 앞에 시작할 때 나왔었다가 맨 앞에 시작할 때 구두 얘기하면서 착용 후기가 좋다길래 하이힐을 쓱 사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발이 아파서 길들이는데 실패한 장면이 나와. 그걸 통해서 작가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소설을 진행을 합니다. 소설이 웹툰을 진행을 합니다. 주제를 보면은 마음의 온도를 알맞게 조절해 서로에게 길을 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야. 이건 이제 길들여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였지. 차심에서는 차심을 통해서 차심이 그릇을 단단하게 하는 것처럼 너와 나의 사이를 단단해지게 하길 바랬습니다. 결국엔 두 작품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뭔가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차심을 바탕으로 이제 웹툰을 쓴 거고 갈라진 너와 나의 사이를 구체적인 상황으로 예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얘들아 비유도 되게 많이 쓰였습니다. 도치도 쓰이고요. 비유법도 쓰였죠. 특히 의인법을 사용했다라는 점. 내가 아까 전에 의인법 정의하기 전에 했던 말들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차심이라는 작품은 갈라진 너와 나의 사이를 이제 길들인 것을 차심에 빗대어 표현했다. 여기서도 비유법을 사용했습니다. 어투도 많이 사용했죠. 어투가 좀 쉬워요. 그죠? 굳이 뭐 차심이라는 작품에서 심상, 우리 아까 심상 봤었잖아. 심상을 좀 얘기하자면 좀 시각적 심상이 좀 많죠. 이제 빛깔 이런 얘기도 있었고 보통 시각적 심상이 많이 나옵니다. 작품 짜임을 보면은 일단 한국인들은 참 좋아하는 게 몇 단 구성이야? 3단 구성이지. 3단 구성, 5단 구성 좋아한다. 그래서 이거 웹툰도 처음, 중간, 끝이라는 3단 구성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 부분에서는 본인이 샀지만 길들이지 못한 새로 산 하이힐이라는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을 합니다. 얘들아, 작가의 경험으로 시작을 하면은 효과가 어때? 좀 관심이 끌리죠? 아무래도 뭔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하면 좀 그래서 관심을 끈 다음에 타인의 입장에서 배려하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준 사례들을 얘기했어. 충고, 지적, 조롱, 배려, 무례 등이 배려심과 존중 없이 이루어진 사례들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뭔가 배려 이런 단어도 우리가 튀어나왔었는데 이 배려한 건데 왜 배려심이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어 너네가 말을. 그런데 여기서 나온 이 배려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 없이 자기만의 기준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한 배려이기 때문에 배려가 아닙니다. 그거는 올바른 배려가 아니지 정확히는. 그치
지금 갑자기 펭귄이 판다한테 와가지고 넌 다크서클이 너무 심하다, 미백크림 빌려줄게, 이건 배려가 아니죠. 조롱이죠 사실. 보면 그냥 그렇게 태어났을 뿐인데. 그런 것에 이야기하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막 우리 나름대로 뭔가 남을 생각한다고 하거나 뭔가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타인에게 진심 어린 마음, 배려심과 존중을 가지고 타인 관계를 가지며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문장의 구조를 뒤바꾸면서 도치함으로써 이야기했었다. 맞습니까? 그죠? 그리고 차심이라는 시는 굉장히 시각적인 것에 되게 초점을 줬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찻잔 속에 차심을 발견했어. 근데 처음 생각에는 이게 찻잔을 안 닦아서 생긴 물이끼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처음 차심을 바라봤을 때는. 그리고 4행에서 6행을 통해서 차심이 어떻게 생기는지 과정을 얘기했었거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뭐 흙과 유약을 바를 때 잔금이 생기고 뭐 그런 것들, 막 불가마의 고통을 알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차심이 병균도 막아주고 그릇도 단단하게 해준다고 할 정도로 차심의 장점을 이야기했어. 그래서 7행에서 8행이 진행이 되면서 차심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 부정에서 긍정의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화자가 차심이 어떤 의미를 가진 건지 이야기한 후에, 사실 원래 말하고자 하는 바는 차심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이러한 차심이 생겨서 뭔가 좋은, 금마저 몸의 일부인 양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싶다는 얘기였지, 사실 화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너와 나 사이에 긍정적인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차심은 소재로 가져왔을 뿐이었던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편안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고요. 비유나 뭐 표현법도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지 않아. 직관적으로 좀 납득이 되는 시입니다. 그지? 보통 재구성하는 단원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얘들. 보통 재구성하거나 생각하는 부분에 단원들이 그렇게 막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주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시에서 웹툰을 재구성했다. 차심으로 찻잔을 길들이듯이 갈라진 너와 나의 사이가 단단해지길 바라는 차심이라는 시를 통해서 일상 속의 경험을 바탕으로 웹툰을 재구성하였다. 여기서도 이제 온도라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온도를 알맞게 조절해야 한다. 얘들아, 그러면 가작품이래. 웹툰과 시에서 공통점으로 또 다루는 소재가 있는데 바로 온도라는 소재야. 우리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것이라는 웹툰에서는 서로의 마음의 온도를 잘 조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지? 그리고 우리 차심이라는 시에서도 온도를 이야기했었는데, 불가마 속 고통 기억납니까? 불가마 속 고통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온도에 대한 문제지. 뜨거운 온도를 겪어낼 수 있다는 거. 자, 얘들아, 우리 아까 심상 이야기 했었습니다. 심상 이야기 할 때 몸에 느껴지는 온도는 무슨 감각이야, 얘들아? 생각해봐. 뜨겁고 차가운 거는 오감 중에 어디가 느껴? 이건 알아두면 좋은 거야. 뭐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조금 헷갈리지? 자, 우리가 해당 물체가 차가운지 뜨거운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만져야 되죠? 우리 피부에 닿아야 되죠? 보통 온도는 촉각적 심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찬 거를 마시거나 뜨거울 수도 있지? 미각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냥 차가워 보일 수도 있고 뜨거워 보일 수도 있지? 근데 그건 보인다는 표현으로 끝났지. 그래서 그냥 차갑다, 뜨겁다, 이런 말은 이제 보통 시각에서 잘 이야기 안 합니다. 와, 레전드. 이게 왜 빠지냐, 얘들아? 이따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구? 네, 이렇게 해서 속도는 먹고요. 얘들아, 숙제로 소단하는 핵심 문제는 계속 풀고 있죠? 계속 풀어오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왜 갑자기? 여기 있네. 자, 붙였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182페이지 한번 봅시다. 소단하는 문제 풀어보세요. 그리고 여백을 위해서 잠깐 볼 건데, 여백을 위해서 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에서 다 볼 수는 없고, 딱 가볼게. 자, 수필이라는 새로운 장르입니다. 얘들아, 수필은 어떤 갈래야? 생각해봐. 수필의 특징이 뭐야?
수필은 그냥 하고 싶은 말 쓰는 걸 수필이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보통 그래서 우리는 수필을 잘 쓴다기보단 잘 썼었지. 초등학교 때 뭐 썼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숙제로 일기 쓴 거 기억납니까? 일기 숙제로. 여러분은 일기가 숙제가 아닌가 혹시? 선생님은 막 일기를 숙제로 써야 했던 시절을 지나와가지고 아무튼 뭐 일기가 사실 가장 대표적인 수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작가의 경험과 생각을 굉장히 솔직하게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감정이라는 게 좀 느껴지고 작가가 소소한 일상, 자신이 느낀 점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고, 우리 이제 이 수필도 문학의 범주에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럼 사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굉장히 쉽게 문학을 접하고 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문학을 창작할 수 있다는 걸 수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독서 교과서에서 보는 글들은 사실 되게 전문적인 경우가 되게 많지. 그치? 우리가 그런 거 되게 좀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 우리가 쓸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러한 수필들은 뭔가 우리에게 좀 가까운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여백을 위한 잡담이야. 여백? 잡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 자, 박태원이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자, 들어봤을 겁니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라는 작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작품인데, 이 박태원 작가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야. 소설가이고요, 시인이고요. 문단에 등단하게 된 계기는 시인데 이제 소설을 굉장히 더 많이 쓴 소설 작가로 유명하고 대표적인 모더니스트 작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천변 풍경이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특히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시점이 좀 독특해. 보통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소설은 갈등이 무조건 있지. 근데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진짜로 갈등이 극히 드물어. 이게 뭐냐면 진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소설가 구보씨가 서울시내 한복판 이렇게 돌면서 보고 느낀 걸 이야기하는 거야.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고요. 박태원 작가는 이제 우리가 수능이나 교과서에서 배우게 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가 않았어. 왜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지 한번 생각해봐. 너네가 왜 그럴 것 같아? 이 보통 일제강점기에 되게 많은 작품을 쓰는 작가거든. 박태원 작가가. 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지 얼마 안 됐을까? 박태원이. 왜냐하면 박태원 소설가는 1940년도에 쓴 글 하나 때문에 친일 민명사전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친일파라는 이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 같은 글을 썼어. 결국에 친일파 같은 글을 써버렸고요. 그러니까 특정 작품에서는 막 체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막 창씨개명을 기쁜 마음으로 하러 가는 내용의 소설도 쓰고, 근데 이게 아마 1940년대부터 이런 친일 성향의 작품들을 쓰고 있어서 일제 압력에 의해 썼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글을 씁니다. 친일과 관련된 수많은 작품들을 쓰고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우리가 조국 통일을 했어. 통일이 아니지, 조국 해방을 했어. 해방시켰어.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됐어. 친일파였던 작가들의 작품이 우호적일까? 그 애국자라고 말하는 독립운동가들의 작품들이 더 호의적일까? 아무래도 친일파 작품들을 좀 빼려고 하겠지, 민족 심리상. 근데 나는 문학의 영역에 있어서는 작가 개인의 과오를 따지지 말자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친일파들의 작품도 좋은 작품은 채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이제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전쟁 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월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가.
근데 아마 뭐 나쁘인 것으로 좀 느껴지기도 하고, 친했던 소설가들을 뭐 따라서 간다고 하기는 하거든. 이태준이라는 작가 아닙니까? 이태준. 여러분이 이태준 하면은 작가의 작품을 아는 경우가 좀 많을 텐데, 어떤 작품이 있냐면 해방전후라든가 달밤, 폐강내 이런 작품 나중에 고3이 되면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중요한 작품들인데, 이런 작품을 썼던 이태준이라는 소설가랑 굉장히 친했고, 뭐 이태준을 따라서 월북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 전쟁도 끝났어. 친일파에다가 북으로 떠난 공산주의자의 작품을 교과서에 싣는다? 쉽지 않았겠죠, 그지? 그래서 싫지 않고 있다가 문학적으로는 굉장히 가치 있는 작품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하나 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까지 들어오게 된 거지. 박태원의 수필이. 근데 아마 소설은 많이 못 들어올 겁니다. 소설은 조금 진짜 친일파스러운 소설들이 워낙 많아서 대표작들도 아마 못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필은 이제 본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라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193페이지로 한번 가볼게. 우리 오늘은 처음 부분까지 한번 다 해봅시다. 백을 위한